오늘은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끌어당긴 법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역도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엘리트 수준으로 전국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기대하는 선수였습니다. 저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전국 체육대회의 금메달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학창시절 최종 목표로 달리듯이 운동선수에게는 전국체육대회가 곧 수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토록 바랬던 것은 원하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역도의 경우 한국체육대학교가 가장 명망이 높은 대학이었으나 금메달을 따게 되면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주어질 뿐 등록금에 대한 혜택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대학교의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만 간절히 금메달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이 모두 하나같이 금메달을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저의 연습 기록은 이미 금메달을 따고도 남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매일 훈련에 전념하며 간절히 바랬습니다. 매일 밤 기도를 하며 제가 1등 시상대에 올라서서 금메달을 깨물고 있는 모습과 금메달을 제 눈앞에 펼쳐놓고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당일이 되어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도는 인상, 용상, 합계로 총 3개의 시상을 합니다. 합계 금메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상과 용상 종목을 모두 잘해야 합계에서도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었죠. 근데 저는 인상에서 무려 6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그린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 2등이었습니다. 근데 6등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1등 선수와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인상 경기가 끝난 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생각을 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용상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지 말입니다. 계산상 저는 역대 고등학교 최고 기록을 달성해야 겨우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합계까지 금메달을 따려면 정말 역사상 다시는 없을 기록을 해야 했고, 그 기록은 저의 최고 기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이내 기적과 같은 방송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상에서 1등한 선수가 용상에서 신청 기록을 낮추었다는 방송이었죠. 저는 저의 개인 최고 기록만 하면 합계까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기적처럼 저는 판을 뒤집고 용상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매일 밤 소원한 대로 금메달을 눈앞에 펼쳐놓고 감사기도를 드렸고 1등 시상대에 올라서 금메달을 깨물며 사진을 찍었죠. 근데 기적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저를 포함하여 2등 선수에게도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12월 국가대표 상비군에 저와 2등 선수는 둘 다 뽑혀서 만나게 되었고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도중 그는 사실 금메달보다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며 저에게 금메달을 땄음에도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금메달을 따야만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그는 은메달을 따게 되었지만 제가 지방대학교로 입학하게 되면서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죠. 저와 2등 선수 모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였고 우주가 원하는 현실을 실현해 주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언제나 좋은 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소개하는 사례입니다. 먼저 소개한 바와 같이 저는 엘리트 역도 선수였습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에는 정말 뛰어난 선수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한국 중학생 신기록을 세우며 세간에서는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생의 기량이 아니었죠. 지금 와서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교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기에서는 경기장의 저의 무대라고 생각했고 항상 제가 원했던 성과를 이루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저에게 작은 돌멩이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 돌은 무시할 정도의 크기였지만 그 돌이 박혀서 생긴 균열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죠. 부상을 당해서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자세가 정말 안 좋아. 고치지 않으면 지금은 잘할지 몰라도 곧 무너지게 될 거야. 저는 그 한마디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하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 저의 장점을 모두 버린 것이죠. 이후 너는 자세가 정말 안 좋아라는 말이 무의식에 각인되어서 저는 저도 모르게 계속 그 말을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곧 무너진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죠. 그냥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이 툭 뱉은 말인데 저는 계속 곱씹으며 저도 모르게 그 말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저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고질적으로 자세가 좋지 않은 선수가 되어서 끝내 기량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이면 불안에 떨면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며 살았고 당연히 경기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모든 사건과 결과를 끌어당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의 내면은 강하게 생각하였고 그 생각에 우주가 반응을 해준 것이었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날아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30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왠지 30살 이전에는 결혼한 제가 되어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빨리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29살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내년이면 결혼을 꿈꾸던 30살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애인도 없었고 주변에는 여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1인 창업가로 늘 혼자서 일했고 퇴근 후면 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의 환경을 바꾸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은 퇴근 후 체육관에 등록하여 운동을 하는 것이었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좋아하지도 않는 회식 자리에 참석하며 인맥을 넓히며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배우자는 운명처럼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결혼하는 저를 상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애인도 없었고 주변에 여자도 없었지만 강하게 상상했죠. 심지어 넘어야 하는 산도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부장적인 할아버지는 자기가 소개해주는 여자하고 결혼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죠. 결혼이라는 문턱은 저에게 정복할 수 없는 산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하게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여성상을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어떤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12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소 저는 SNS를 일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스타 계정도 아예 없었죠. 근데 그날따라 인스타가 보였고 상업적으로 인스타 계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정을 만들자마자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광고는 토크 콘서트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콘서트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콘서트를 예약하기 위해서 DM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표가 없지만 현장에서 잘하면 발권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답이었습니다.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퇴근 후 얼른 현장을 갔고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발권에 성공하여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우주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눈에 보였고 그 여성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콘서트가 끝난 후 그 여성에게 정중히 연락처를 물었고 그녀는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연락처를 물어본 적이 없었고 대시를 해본 경험이나 헌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 시작했고 30살이 되던 해 1월 1일에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1월 1일 일출을 보면서 지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하는 습관이 있는데 30살이 되던 해에는 반드시 올해 결혼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이 되어 제가 청혼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해 30살 12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녀는 제가 종이에 적었던 바라던 여성상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땡전 한 푼도 없었던 저는 그의 결혼 전까지 결혼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벌어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더욱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은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겨도 우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모두에게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방법과 결과는 전적으로 우주의 몫인 것이죠. 두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작동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기든 싫어하는 것을 끌어당기든 우주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내면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 계속 생각하는 것을 가져다 줄 뿐이죠. 세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저에게 결혼할 상대와 결혼에 필요한 모든 돈과 상황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믿는 것뿐입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주가 정하는 겁니다. 결과도 여러분이 아니라 우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방법과 결과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자신의 상상력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결혼은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일일지 몰라도 우주에게는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1,000원과 10억이 많은 차이가 나는 돈일지 몰라도 우주에게는 그저 같은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내면으로 계속 생각하고 바라던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삶을 바꾸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작가텐이었습니다. 유익한 칼럼은 유튜브 프로필에 있는 칼럼 링크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